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이 되면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기 때문에요, 2021년에는 커다란 은퇴 쇼크와 재취업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도 노후 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세대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곧바로 노인 빈곤의 문제에 맞닥뜨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취업 전선에서 모두 물러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숫자는요 723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고용이 된 사람 고용률을 보면요 66.9%, 483만 5천 명이 고용이 되어 있었고요. 2010년을 기점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2010년에는 고용률이 75.6%였다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2018년에는 68.3%의 고용률을 보이다가 최근 66.9%로 낮아진 것이죠.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에 해당하는 1963년생이 만 55세를 넘어서자마자 고용률이 70%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또 최근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 패널 조사는요 2014년 그리고 2016년 조사에 모두 참여를 한 베이비부머 세대 244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데요, 여기에서 만 60세를 넘으면 4명 중 1명은 은퇴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조사 때에는요 베이비부머 취업자의 12.7%는 2021년이 되면 은퇴를 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속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우 급속하게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여전히 일할 의사가 있고요,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은퇴했던 베이비부머 4명 중에 1명은 2년이 지난 뒤에 대부분 재취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23.4%가 재취업을 했고요. 이들 중 재취업을 한 분들 중에 86.6%는 생계형 일자리로 은퇴를 대비한다거나 또는 은퇴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생계형 일자리로 대부분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베이비부머,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더 찾기가 쉽지 않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46.1%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노인 빈곤율은요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스스로도 은퇴 이전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지금 현 사회의 구조상 정부에서도 이런 은퇴를 맞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은요 우리보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를 겪었죠.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947년부터 1949년에 태어났던 세대인데요, 이 세대가 약 680만 명에 이르는데 일본에서도 2007년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은퇴 쇼크를 겪었던 적이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매우 파장이 컸고요. 이런 은퇴 쇼크에 직면한 가장들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었지만요, 그래도 일본 정부에서 적절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는 많은 고령층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65세로 정년 연장을 하자라는 논의가 시작됐고 65세의 정년 연장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도 이런 단카이 세대의 은퇴 쇼크를 통해서 은퇴자들에 대한 정년 연장, 지역 기반 재취업 사업, 사회 참여 지원 사업, 고령자 고용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왔었죠. 대부분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데
은퇴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은퇴자가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입는 피해가 매우 큰 것이죠. 실제 그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취업을 했을 때의 연봉이라든지 또는 대우가 훨씬 나빠지는 경우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그 공백 기간에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퇴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고 또 다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요, 은퇴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정부나 기업에서도 이런 은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재취업 시장이나 일반 취업 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통 중에 또 한 가지가요, 대부분 국가의 정책들이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베이비붐 세대에서 이분들은 컴퓨터와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상으로의 재취업 기회를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비붐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55세 이상의 장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년으로 접어들어가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했지만요, 이 사회 발전 속도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가 성장이 커진 만큼 행복의 크기나 삶의 질이 커진 것은 아니죠. 오히려 경제가 더욱더 성장했고 사회도 성장했지만요, 개인의 삶의 질은 더욱 하락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제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2021년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충격, 은퇴 쇼크가 오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계산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준비,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